안녕하세요. 원피스 도서관 원도입니다. 드디어 원피스 1137화가 공개되고 정말 충격적인 내용들이 공개되었습니다. 드디어 우리들이 바라던 이야기들이 시작된다는 것인데요. 오다는 이번 챕터의 마지막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드디어 엘바프의 침입자 2명이 성지 마리조아에 호출을 했다는 거죠. 이 호출에는 여러 의미가 담겨 있다고 보이는데요. 군코와 샴록은 로키를 신의 기사단으로 포섭하지 못했습니다. 로키가 천룡인을 너무 증오하기 때문에 아무리 강압적으로 포섭하려 해도 로키가 반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때 샴록은 빠르게 판단을 내리고 마리조아에 연락을 취하기로 한 것이죠. 저는 크게 2가지의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합니다. 마리조아에서 오로성들은 로키를 어떻게든 대화로 포섭하길 바랬겠지만 실패했기 때문에 로키를 완전히 처치해버릴 것인지 아니면 추가 병력을 파견하여 다시 한번 로키를 포섭할 것인지 선택을 할 것입니다. 하지만 로키를 완전히 처치해버리는 그림은 확률적으로 낮다고 보이는 이유가 만약 그렇게 할 것이었다면 이미 이 2명이 충분히 가능했다는 것이고 로키를 처치하게 된다면 로키가 복용한 악마의 열매가 어디에서 다시 열리게 될 것인지 알 수 없을 뿐더러 오히려 다른 세력에게 엘바프 전설의 악마의 열매를 빼앗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계 정부의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로키의 힘을 자신들의 것으로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결국 로키가 원하는 조건을 들어주며 로키를 회유하는 방법의 선택지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여러분, 샴록은 피가랜드 가문이죠. 얼굴을 보세요. 샹크스와 매우 닮은 외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로키는 샹크스를 매우 증오하고 있는데요. 만약 이들이 로키의 눈에 묶여있는 붕대를 풀어서 자신들을 보게 만든다면 로키는 샹크스가 자신을 다시 찾아온 것으로 착각할 것입니다. 물론 굉장히 짧은 시간이겠지만요. 신의 기사단 2명은 로키가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고 그 이유가 샹크스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자신이 같은 가문의 핏줄임을 이용하여 샹크스에게 복수를 가능하게 도와주겠다는 이야기를 시작으로 충분히 로키를 포섭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종합하면 결국 로키의 봉인은 풀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인데요. 물론 로키가 천룡인들을 매우 증오하기 때문에 로키가 풀려난 이후에도 이들과 같은 포지션에서 전투를 진행할지는 모르지만 로키가 원하는 부분이 엘바프에게 복수하는 것과 세계를 파멸로 몰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세계 정부와 이해관계가 맞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키가 풀려난 후 신의 기사단과 아주 잠깐이라도 전략적인 동맹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엘바프에서 너무 루피 일행들에게 불리한 싸움이지 않냐는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지만 저는 엘바프의 새로운 세력의 움직임이 과거부터 보여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세력은 오래전부터 신의 기사단의 움직임과 오로성의 움직임, 더 나아가 천룡인의 움직임을 감시하고 있었고 최근 확인된 내용에 따르면 이들은 마리조아까지 작전 반경을 확대하여 작전을 실행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엘바프의 혁명군과 드래곤이 등장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혁명군의 가장 큰 목적은 세계 정부의 가장 최위선인 세계 귀족 천룡인 타도입니다. 그리고 오다는 상당히 오랜 시간 혁명군을 수면 위에 올리지 않고 뒤에서 활동하는 그림만을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정확히 말하자면 혁명군의 핵심 전력으로 평가받는 드래곤이죠. 물론 최종장으로 다가올수록 오다는 혁명군의 활동 범위와 작전에 투입되는 인물들을 군대장까지도 확장시키고 있습니다. 그들은 천룡인들을 직접 타격하기 위해서 작전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마리조아를 직접 타격할 것인지 아니면 엘바프에 와서 합류할 것인지 선택지를 두고 고민하고 있을 때 어떤 선택지가 더 현명한 선택일까요? 자세히 생각해보면 혁명군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엘바프가 그들에게 유리한 전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혁명군이 엘바프에 등장하면 거인들과 루피 일행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적들이 나타났다고 생각할까요? 게다가 이들이 나타날 때쯤이면 이미 로키와 신의 기사단이 엘바프를 초토화시키며 엄청난 혼란을 만들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엘바프의 거인들과 루피 역시 이들을 자신들의 아군의 전력으로 생각할 것입니다. 그리고 루피가 만약 드래곤을 알아본다면 역사적인 만남이 성사되는 것입니다. 이반코프가 루피와 인연이 여러 번 있었기 때문에 생각보다 혁명군이 루피 일행들과 안면을 트고 같이 싸우는 데 걸리는 시간은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입니다. 혁명군의 입장에서는
루피 일행들과 엘바프의 거인들을 자신의 아군으로 만들어서 전투를 펼칠 수 있다는 것이죠. 혁명군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약점이 상쇄된다는 것이고, 마리조아를 공격하는 것보다 지정학적 리스크적인 면에서 상대적으로 안전하고, 심지어 마리조아의 병력보다 엘바프에 있는 병력이 압도적으로 소수이기 때문이죠. 게다가 오다는 엘바프를 절대 포기할 생각이 없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무와 오로성은 모든 전력을 엘바프에 투입할 것이고, 엘바프는 필연적으로 전장의 사이즈가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루피 일행들이 엘바프를 순순히 그들에게 상납하면 끝나지만 당연히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겠죠. 특별한 변수가 없다면 엘바프는 위의 수순으로 전개될 것입니다. 엘바프는 역대급 스케일의 전장으로 꾸며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인데, 오다 입장에서도 최종장의 긴장감과 스펙트럼을 채우기 위해서는 기존에 등장했던 해적들과 빌런들로는 신선함이 부족하고 새로운 내용의 전개도 빈약하기 때문에 혁명군과 드래곤 그리고 신이 기사단이면 상당히 구색이 맞춰진다는 것입니다. 저는 신이 기사단의 볼륨과 전투력은 의심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걱정되는 부분은 혁명군의 볼륨인데요. 혁명군의 입장에서 자신들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독자적인 세력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혁명군이 본격적으로 활동하면서 최종장에서 밝혀진 혁명군의 군사력과 규모가 세계 정부에 비해 지나치게 초라하기 때문이고, 혁명군이 상대해야 할 세계 정부는 일단 신이 기사단을 제외하고도 해군, 사이퍼폴 등 그들이 상대하기에 그래도 벅차다는 것이고, 세계 정부는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게다가 그들이 붕괴시켜야 하는 천룡인의 창과 방패는 해군 대장과 CP0 그리고 신의 기사단이 된다는 것이고, 더 절망적인 사실은 혁명군에서 해군 대장이나 사이퍼4를 상대할 수 있는 이들의 파이가 드래곤과 사보, 이반코프, 몰리, 카라스 5명 정도이고, 그 외의 인물로는 지금까지 보조적인 역할을 맡는 벨로 베티와 린드버그 정도로 보이죠. 드래곤이 정말 강하다는 설정으로 등장해서 사왕 급안이 그 이상이라고 할지라도 혁명군은 사왕 해적단 하나의 위상에 지나지 않으며 이 정도의 힘으로 세계 정부를 전복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기 때문에 혁명군은 엘바프에서 루피 일행들과 세력을 합칠 수 있다면 굉장한 힘이 된다는 것이고, 세계 정부의 주요 세력들을 각계격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무가 직접 엘바프에 등장해서 모든 전력이 엘바프에 등장하지 않는 이상 혁명군의 입장에서 각계격파라는 개념은 성립된다고 보이죠. 그리고 드래곤이 과거 챕터에서 이야기한 작전이 천룡인들의 보급로를 끊고 마리조아를 말려 죽이는 작전을 펼치는 도중 신이 기사단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한다면 그들 역시 모든 것을 쏟아넣는 전면전에 들어간다는 시나리오를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맞춰지고 있다는 것이죠. 신이 기사단과 세계 정부는 엘바프의 모든 것을 쏟아부어 엘바프를 자신들의 속국으로 넣으려고 하기 때문에 드래곤과 혁명군의 엘바프 참전이 필연적이라는 것입니다. 재미있게 보셨거나 재미없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사랑한다고요.